첫 번째 날 수업이고요. 오늘 설명할 내용은 컨트롤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쿠버네티스에 대한 설명, 이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론도 있지만 실습 중심으로 또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분명히 우리가 이제 실습을 카타코다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 오늘부터는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된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해서 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시간까지는 쿠버네티스를 설치하는 거를 많이 독려를 했어요. 그래서 실습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명령어들에 대해서는 직접 알아보라 라고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경험을 본인들이 설치한 다음에 자체적인 경험을 좀 해보라고 했고, 오늘은 쿠버네티스가 모두 설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론을 이해했고 그것을 실제로 직접 본인의 호스트 컴퓨터에서 구현하면서 설명도 가능한 세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쿠버네티스가 본인 호스트 컴퓨터에 설치되는 것은 분명히 완료가 돼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는 호스트 컴퓨터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해보세요 라는 얘기 중심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세세한 부분들부터 다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서 실습을 해나갈 테니까 오늘부터 진행하는 내용들에 대한 실습은 반드시 이해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렉처 19 컨트롤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지요. 수업의 진행 방식은 이전과 동일을 하고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노드, 클러스터, 컨테이너, 팟, 디플로이먼트, 그 다음에 노드 포트라는 게 있었는데 그렇게 네트워크와 관련된 것들, 인그레스,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한 얘기, 설명, 자세하게 그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면서 실제로 돌려보면서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하는 실습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자, 오늘의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리플리카 셋과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설명을 읽어오라고 했어요. 사실은 도커하고는 조금 문맥이라든지 설명 방식이나 난이도가 조금 달랐을 수 있어요. 도커는 굉장히 지역적인 컨테이너에 국한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의 설명이 다소 복잡하지 않지만 쿠버네티스는 사실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이런 서버를 조금 운영해 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이제 조금 진입 장벽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플리카 셋과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자료를 읽어봤을 때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라면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합시다. 그렇지 않고 강의 안에서 다뤄지지 않지만 저 리딩 아티클 속에 있었던 거라면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모의로 돌려보고 하면서 조금 천천히 이 수업이 끝나고 난 이후라도 천천히 깨달아가면 큰 문제는 없어요. 정리하지만 쿠버네티스의 문서들은 도커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약간의 진입장벽, 서버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운영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진입장벽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못해서 이해가 안 되나? 그렇지 않고 안 해봤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의 문서에서는 약간의 난이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차원에서 한번 전합니다. 자, 그리고 쿠버네티스 반드시 여러분들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타코다에 있는 예제들을 직접 본인의 컴퓨터에서 한 번씩 돌려봐라. 의미가 중요하지는 않고 한 번씩 돌려보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시보드도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설명들을 읽어가면서 좀 해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쿠버네티스부터는 환경이 또 달라집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운용을 할 텐데 그 미니쿠베라든지 이런 거 설치할 때 설명이 나왔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쿠버네티스는 복수의 컴퓨터들이 있어야지만 돌아가는 애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가정하는 가장 미니멈의 환경은 본인의 노트북 한 대, 뭐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결국은 도커에서 여러분들이 도커 수험이나 도커 머신을 돌렸을 때 그 정도 환경만 일단 우리 유지하는 거를 미니멈으로 잡을 겁니다. 본인이 뭐 물리적인 컴퓨터가 두세 개 있었던 사람들은 배우고 난 다음에 확장해서 하세요. 우리가 도커 수험할 때에도 교수님이 직접 물리적인 컴퓨터 연결하는 동영상을 보여준 것처럼 직접 하면 되고요. 일단 미니멈의 환경은 카타코다는 만일을 위한 백업이고 일단 여러분들의 로컬호스트에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더더욱이 여러분들 이제 지난 학기에 이제 에러가 있어가지고 지난 학기에 또 수업을 들은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그걸 다 내가 게시판에 올리라고 해서 게시판을 찾아보면 좀 내용들이 여럿 있는데 좀 저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게 찾아봐도 왜 써 있는 게 별로 없지? 써 있는 게 있더라도 왜 나한테 잘 안 맞지? 이럴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게 정상적이에요. 우리가 미니쿠베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결국은 본인의 호스트 컴퓨터에서 여러 대의 머신이 있는 것처럼 진짜로 이제 버처랑 환경을 꾸며주죠. 자, 그러면은 미니쿠베를 컴퓨터에 설치한다는 게 얼마나 가지수가 다른지 한번 보면 일단 미니쿠베 설치하기를 미쿠버네티스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윈도우즈만 하더라도 하이퍼V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수업에서는 주로 버철박스를 쓰는 거를 윈도우즈 쪽에서 잡았죠. 운영체제가 프로가 아닌 이상 대부분 컴퓨터 샀을 때 홈이 깔려 있을 텐데 하이퍼V를 쓰는 게 녹록지 않아서 툴박스들을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즈만 하더라도 환경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 리눅스로 가보면 리눅스에서도 버추얼 머신을 쓰는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KVM이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버추얼 머신이에요. 혹은 이제 케미와 같은 그래서 리눅스인 경우에는 이쪽에 하이퍼바이저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다양해요. 그래서 리눅스만 하더라도 지금 두 개가 케뮤까지 하면 세 개가 지금 언급된 거를 볼 수 있고 맥OS로 넘어가면 버추얼박스를 쓰는 스킴도 있고요. 소리. 두 번째로는 상용 소프트웨어인데 VM웨어 퓨전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맥OS를 쓰는 친구들이라면 뭐 알아둬도 나쁠 일은 아니니까. 요 VM웨어는 가보면 VM웨어는 수업에도 몇 번 등장을 했지만 버추얼머신 소프트웨어 파는 회사가 되겠고요. 여기서 맥 버전을 쓰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목표로 본인의 컴퓨터 안에서 돌릴 때는 무료로 쓸 수 있는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버추얼박스는 오픈소스고 개방성이 있고 기능이 여럿 있으면 문서가 좀 여럿 있지만 VM웨어 퓨전인 경우에는 상용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원래는 돈 받고 파는 거를 본인 컴퓨터에서 제한됐지만 무료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맥OS 위에서 이제 윈도우즈에서 하이퍼V가 돌아가는 것처럼 맥OS 위에서 이제 하이퍼키트를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퍼키트인 경우에는 게시판에 누가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하이퍼키트는 도커 밑에 있기도 하고 도커 위에 있기도 한 버추얼 머신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운영 체제가 3개면 3가지 경로가 있고 리눅스 2개, 윈도우즈 2개, 맥OS 3개여서 곱하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가짓수가 굉장히 많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치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에러는 여러분만의 것일 수 있어요. 최대한 인터넷에서 비슷한 거를 찾아서 본인이 그거에 의해서 적용을 해봤더니 도움이 된다? 그럼 다행이고요. 안 그러면 골머리를 많이 쌓는 부분이 있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 그래요. 이 서버라든지 이런 환경은 문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가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제네릭한 답변을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답을 바로 못한다? 실력이 낮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당신이 겪고 있는 그 환경을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들 많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서의 양도 한국어로 써 있는 것과 영어로 써 있는 건 굉장히 그 볼륨 차이가 커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번역하는 사람의 실력에 의해서 이게 제대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영어 문서를 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래요. 더불어서 우리는 일단 수업은 교수님도 뭐 하이퍼 킷을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환경으로 하이퍼 킷이 아니고 여러분 교수님도 물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쓸 수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최대한 동일하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교수님도 미니쿠베를 사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자, 따라서 다시 강의 노트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쿠버네티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오늘자 그리고 오늘자의 실수 그리고 이후로는 미니쿠베가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도커 수험 때와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컴퓨터 2개 이상을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조금만 본인이 수고하면은 문제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대시보드는 오늘 등장하지는 않아요. 대시보드가 뭔지는 우리가 카타코다 설명할 때 했죠. 대시보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아마 설명이 될 거니까 오늘은 대시보드까지는 설치는 안 돼 있어도 되고 미니쿠베는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컨트롤러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지난 시간까지 이틀 정도 했었던 지난주의 수업에서 컨트롤러가 등장을 했지만 디테일한 설명은 뭐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전체적인 이론을 설명했을 뿐이고.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천천히 그 컨트롤러라는 개념과 실제로 우리가 돌려보면서 무엇인지 경험을 할 거고요. 도커가 끝나면서 라벨로 끝났고 어떻게 보면 쿠버네티스가 시작하면서 라벨로 시작을 했는데 이 라벨이라는 것이 특별히 또 쿠버네티스에서 매우 요긴하게 잘 씁니다. 그래서 라벨과 셀렉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가 있고 미니쿠베가 설치가 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카타코다에서 해봤었던 것들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가정이 있고요. 그걸 기준으로 오늘의 수업을 컨트롤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미리 만들어 놨고 그것을 사용자가 개념을 이해해서 사용만 할 수 있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지식을 갖춰야지 편한 거죠, 당연히. 컨트롤러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도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대부분은 CLI 커맨드를 사용을 해서 직접 많은 거를 했죠. 도커가 해준 건 도커를 띄워라, 도커를 죽여라. 이런 정도의 그 일을 도커가 했고 거의 대부분의 일을 명령을 많이 쳤어요. 쿠버네티스는 실제로 회사에서 상용 서비스를 운영할 때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구글이 만들었고 뭐 1억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돌릴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사람이 수작업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량 줄어들어야 돼요. DevOps, Development and Operation이 자동화, 심리스하게 오토노머스하게 되돌아가려고 하면 사람의 개입이 최대한 줄어들어야 되죠. 따라서 쿠버네티스는 굉장히 많은 응용 프로그램들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응용 프로그램들이 운용자가 요구한, 개발자가 실행을 요구한 환경을 최대한 제공하고 그런 기능들을 운영자가 손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들이 있어요. 요걸 이제 함축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앞쪽에서 뭐라 그랬어요? 도커인 경우에 교수님이 주로 썼던 것은 표현이 얌 파일을 실행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쿠버네티스부터는 그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항을 얌 파일에 적어놓고 그것을 쿠버네티스에게 부탁을 하면 쿠버네티스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유지하고 운영하고 이런 작업을 할 거예요. 부탁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얌 파일 안에 있는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 desired state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죠. 운영자 혹은 개발자가 원하는 상태. 그 원하는 상태를 만들어라가 아니고 원하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운영해 주시고 관리 감독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니 결국은 이것을 누가 쿠버네티스가 열심히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래?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알았어. 나만 믿어. 하나 죽었네? 다시 살려야겠어. 얘 왜 이렇게 문제가 있지? 다른 곳으로 옮길까? 네트워크가 필요해? 알았어. 원하는 게 뭐야? 오케이,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개발자나 운영자는 desired state를 얌 파일에 써서 쿠버네티스에게 부탁을 하면 쿠버네티스에 있는 수많은 컨트롤러 소프트웨어들이 본인들이 맡은 역할에 맞춰서
현재 상태를 observed state를 desired state로 만들어주고 유지 작업하는 일을 할 거예요. 조금 추상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제 컨트롤러들은 무엇이고 걔네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천천히 이제 설명을 할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잘 들어두면서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컨트롤러들을 만나러 갈 거고요. 컨트롤러들을 만날 때 우리가 컨트롤러가 뭐예요? 보는 것과 같이 게임을 할 때 우리가 듣는 콘솔 컨트롤러가 있죠. 게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 기능 저 기능을 호출하고 기타 등등을 하는 건데 결국은 쿠버네티스에 있는 컨트롤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탁한 그 상황을 만들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로서 쿠버네티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얌 파일, desired state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 열심히 열일할 어린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실질적인 코드를 볼 텐데 infrastructure as code의 그 코드는 결국 desired state에 대한 코드였죠.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합시다. 우리가 Docker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레벨에서 주로 많이를 얘기를 했다고 그랬고요. 지금 보게 되면 웹서버 컨테이너, 로거는 로그를 만든다라는 애죠. 그 다음에 컨텐츠를 관리하는 애들이 있었으면 얘네들이 의미가 있는 하나로 묶여서 쿠버네티스에선 팟이라고 칭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컨테이너들이 주로 이제 동작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이고 이미지에서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저장을 할 정보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어요. 결국은 도커에선 이 팟이라는 개념 없이 컨테이너와 볼륨들이 맨 민낯을 드러내서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도커 수험 안에 있는 얌 파일에 넣을 수는 있었어. 그죠? 도커 컴포즈로. 하지만 도커 컴포즈 파일과 컨테이너 혹은 볼륨 사이에 중간계가 있으니 쿠버네티스에선 그걸 팟이라고 부르고 요렇게 묶여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 이 묶여 있는 의미가 있는 애들의 묶음을 팟이라고 칭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렇게 팟 안에는 도커에서의 그 컨테이너가 있고 볼륨들이 있어서 의미 있는 한 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팟에 대해서 한번 보고 돌려봤지만 천천히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이해해 갑시다. 자,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심플 팟이라고 부르는 양 파일을 통해서 팟을 하나 정의를 했어요. 교수님이 웬만하면 이 소스 코드 제공하는 거를 안 하려고 해요. 직접 타이핑 해야지 좀 의미가 있으니까. 하지만 또 본인이 타이핑 하다가 여기 빈칸 만들고 컬런 잘못 찍고 그러면 실수할 수 있으니 일단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쿠버네티스에서는 소스 코드를 제공하는 챕터가 여럿 있어요. 일단 오늘 하는 렉처 19 컨트롤러에 소스 디렉토리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본 이 심플 팟이 있고 이후에 만날 리플리카, 이후에 만날 디플로이먼트가 있어요. 또한 20번 렉처, 22번 렉처에도 있으니까 웹업인 경우에는 소스는 아니에요. 파일이 있는 건데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묶었고. 자, 그래서 이후로는 우리가 요 얌 파일들을 교수님이 넣어놓은 세 개의 챕터가 있으니까 직접 타이핑하는 걸 일단 권장을 하고요. 오타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오타가 나오는 거를 좀 방지해서 시간을 좀 아끼십사. 이렇게 파일을 미리 준비했으니까 참조하세요. 자, 그래서 팟을 하나 간단하게 만든 양 파일이에요. 탑다운으로 볼 수도 있지만 버텀업으로 아래에서 윗개념으로 보면 일단 컨테이너스하고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엔진엑스, 하나는 레디스가 있죠. 엔진엑스는 여러 번 등장을 한 그 웹서버, 그 다음에 레디스는 데이터베이스로 이름이 얘도 여러 번 등장했죠. 그래서 두 개의 컨테이너가 있고요. 하나는 볼륨이 있네요. 그쵸? 도커 스토리지에서도 볼륨 봤어요. 쿠버네티스에서도 이런 식으로 별도의 얌 파일 포맷이 있고 타이핑하는 그 문법은 있고요. 그 의미는 도커 했을 때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준용하면 됩니다. 두 개의 컨테이너와 하나의 볼륨이 있으니 요 그림에 매칭하면 여기에 이제 웹서버인 엔진엑스, 여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인 요거라고 합시다. 데이터베이스인 레디스가 있고요. 볼륨 하나 잡은 거예요. 레디스 볼륨으로.
조금 더 파보면 엔진엑스 컨테이너는 이미지를 최신 엔진엑스로 가져오라고 했고요. 레디스인 경우에도 레디스 이미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별도로 버전은 안 줬으니 뭐 최신으로 가져오겠죠. 우리가 도커 때 포트 열었던 것처럼 엔진엑스는 컨테이너의 포트를 80번으로 해서 열어달라고 했어요. 즉 얘가 기본적으로 팟 안에서 만들어졌을 때에 엔진엑스가 외부하고 통신하는 건 80번 포트를 쓰겠다는 거고요. 레디스는 데이터베이스인데 볼륨을 하나 만들어서 마운트 한다 그랬어요. 볼륨이라는 단어는 도커 스토리지에서 설명을 했고요. 마운트라는 개념은 외부 장치를 가져와서 운영체제에 연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레디스의 데이터 볼륨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이름은 레디스 스토리지라고 칭하고요. 방금 마운트의 설명을 스토리지를 가져와 가지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운영체제가 볼 수 있게 한다고 했으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볼륨은 운영체제 입장에서 봤을 때 루트의 데이터 서브 디렉토리 밑에 레디스 디렉토리를 들어가면 돼요. 자, 얘가 레디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볼륨을 만들었지만 다른 애들도 즉 엔진엑스라든지 이후 추가될 컨테이너들도 이 볼륨을 봐야 되니까 바깥에 보면 컨테이너하고 상응하는 계위에 볼륨즈가 있고요. 볼륨즈 안으로 들어가면 방금 전에 만들었었던 레디스 스토리지를 꺼내서 여기다 같이 이름을 쓴 거를 볼 수가 있네요. empty 디렉토리는 추후에 쿠버네티스의 디렉토리 볼륨 설명할 때 나올 텐데 일단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에서 만들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바텀업 두 개의 컨테이너와 하나의 볼륨이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어디다 기술을 해요? 스펙 밑에 기술을 해요. 스펙. 지금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드는 이 스펙에 해당하는 애, 요렇게 두 개의 컨테이너하고 하나의 볼륨이 들어가는 요런 것들은 주로 쿠버네티스에서 팟의 개념으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펙의 종류가 뭐냐? 카인드인데 팟이에요, 팟. 우리는 지금 쿠버네티스의 팟에 해당하는 애를 하나 정의한 겁니다. 두 개의 컨테이너와 볼륨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쿠버네티스 API 버전은 버전 1을 쓸 거고요. 그리고 이 파일의 이름은 심플팟.yam이지만 쿠버네티스가 이 두 개의 컨테이너와 하나의 볼륨이 있는 이런 팟을 동작시킬 때 이 팟의 이름은 쿠버네티스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my little 팟이라고 부르기를 부탁드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디다 쓰느냐? 메타데이터에 씁니다. 정리해서 탑다운으로 하죠. 쿠버네티스 API 버전 1.0을 준용하면서 팟을 하나 정의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쿠버네티스에게 부탁해서 desired status로 운영되기를 요청할 거예요. 내가 만드는 지금 팟의 이름은 my little 팟으로서 메타데이터 캐테고리의 네임 필드로 쿠버네티스에게 알려줄 거고요. 키 밸류 체인이 계속 움직이죠. 이게 우리가 도커 때보다 쿠버네티스가 훨씬 많은 필드를 채워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의미가 더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커 끝날 때 쿠버네티스 시작할 때 라벨을 설명하는 겁니다. my little 팟으로서 쿠버네티스가 desired status를 create하고 manage할 이 팟의 규칙은 요청한 거죠. 우리가 컨테이너가 두 개, 볼륨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컨테이너 하나는 엔진엑스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드는 엔진엑스라는 이름의 컨테이너고 두 번째 컨테이너는 레디스 이미지로 만드는 레디스라고 부르는 컨테이너입니다. 필요한 포트 정보나 마운트 정보가 있고 볼륨이 하나 필요한지라 하나 만들었죠. 버텀업으로 설명했고 탑다운으로도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얌 파일이라든지 이런 파일도 자주 볼 건데 왼쪽에 있는 거 보면 메타데이터를 인용 구문 기호로 맞고 그 다음에 브레이스를 열고 닫았죠. 여기는 안 그랬어요. 이 인용 구문 없고 브레이스 열고 닫지 않고 스페이스를 사용을 했죠.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대부분 동일해요. 동일하고 왼쪽으로 하면 요 스페이스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게 하거나 이런 데는 편하죠. 오른쪽으로 하면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 둘 다 제이슨의 후예들이라고 보면 돼요. 키값과 밸류 값을 가지고 있는. 자, 우리는 오른쪽 규칙에 의거 얌 파일들을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도 우리가 이미 라벨을 봤어요. 라벨을 봤는데 자, 우리가 뒤로 진행하기 전에 이 라벨이라는 거에 대해서
도커 끝날 때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도록 합시다. 결국은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수많은 키 밸류 값처럼 우리가 운용을 하고 만드는 환경에서 뭔가 의미를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타내고자 하는 키 값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밸류를 주는 거죠. 근데 도커 때는 사실 많이 이렇게 쓰진 않았어요. 많이 그렇게 활용되진 않았는데 라벨을 주는 거는 우리가 도커 라벨 설명할 때 교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방금 전에 했던 거는 사실은 의미 있는 값을 주는 거에 많이 치중할 수 있는데 뒤에 등장하는 예제는 자, 두 가지 케이스로 우리가 도커 라벨 때 주로 얘기했죠. 하나는 키 값을 주고 그 키 값에 해당하는 밸류를 주는 거다 라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요 집합 내가 지금부터 무슨 명령을 주거나 내가 부탁을 할 건데 그 명령이나 부탁이 적용되기를 바라는 서브셋 혹은 오브젝트 툴, 군이라고 좀 강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예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냥 리마인드 한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라벨이라는 거는 언제 붙을 수 있다?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크리에이션 시에 붙을 수가 있고요. 혹은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중에 서비스가 운영 중인 중에 붙일 수도 있고 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라벨은 조금 자유롭습니다. 도커 때는 안 그랬어요. 도커 때는 처음에 만들어지면 끝까지 갔어야 됐는데 쿠버네티스는 조금 자유로워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운영이 처음부터 주고 끝까지 가야 되면 운영을 하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를 하기를 바래요. 자, 형태적으로는 앞쪽에서 본 것처럼 키 값과 밸류 값으로 되어 있는 거다. 뭐 이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키 값은 우리가 도커라벨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유니크 해야 돼요. 절대로 달라지면 안 됩니다. 키 값이 유니크하다는 건 예를 들어 이 컨테이너 안에 네임으로 엔진엑스가 정의되어 있는 이 안에서 포트는 뭐 두 번 나올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아닌 것들도 그렇게 본 것 같았는데. 아무튼 키는 유니크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라벨에 대한 예를 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도커 라벨하고 조금 달라지죠. 릴리즈는 스테이블하다, 릴리즈는 캐너리하다, 혹은 environment는 dev하다, QA하다, 프로덕션하다. 티어는 프론트엔드인지 백엔드인지 캐시인지, 파티션인 경우에 커스터머 A인지 커스터머 B인지, 트랙인 경우에 데일인지 위클인지 뭐 이렇게 잡습니다. 앞쪽에서는 우리가 값으로 주로 준다 그랬으니 그거에 가장 비슷할 게 이런 것 같아요. 파티션은 현재 커스터머 A의 것인지 커스터머 B의 것인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군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내 프로그램에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프론트 엔드에 속한 애들만 떼고 싶을 때, 백엔드에 속한 애들만 떼고 싶을 때, 캐시에 들어간 애들만 떼고 싶을 때 이렇게 군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서 체크돼야 되는 게 메일 돼야 되는 애들, 여러 떨어져서 돼야 되는 애들, 뭐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가 여러 섞여 있는 것 중에 릴리즈가 스테이블한 거에 대한 것만 골라서, 캐너리에 대한 것만 골라서. 그래서 사실은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키 값에다가 밸류를 주는 거나, 아니 뭐 내가 지금 다루는 것 중에서 특정 군을 추출하는 거나, 어차피 문법이 동일하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주는 이유예요. 주는 이유. 교수님의 사고 철학에서는 둘을 구분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시스템 컨피규레이션을 주는데 이번 시스템 컨피규레이션에 A라는 값은 X였으면 좋겠다. 이거는 교수님이 주로 키에다 밸류를 주는 거야 라고 많이 표현하는 쪽으로 설명을 한 거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소프트웨어들 중에서 특별히 얘네들만 골라서 무슨 직을 하고 싶다. 이럴 때 교수님이 주로 이제 그룹핑 이란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조금 혼돈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사람이라는 게 뭐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서로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문법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왼쪽에 있는 필드에다가, 왼쪽에 있는 value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값을 넣어주는 행위인데, 정말 단순하게 딱 그 행위로 끝난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이 그룹핑을 한다라는 개념이 될 수 있고, 서버를 운영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후자로 그룹핑이라는 개념 우리 여러분들이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패러미터라 그러죠. 그래서 운영체제에 있는 값을 설정하는 것들도 라벨을 준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 중에 내가 얘네들만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을 때 라벨을 준다. 이런 의미로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개념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혼돈스러울 수 있을 텐데 조금 뒤쪽에서 예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둘을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라는 걸 이렇게 군을 묶는 거로 좀 많이 생각을 해주십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를 그거를 왜 자꾸 쿠버네티스에서 그렇게 강조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을 좀 하고자 해요. 일단 여기 나왔지만 쿠버네티스 안에서 팟은 모탈입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러면 모탈이죠. 절대로 안 죽는다. 이모탈이죠. 팥은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그 수명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예제에서도 해봤죠. 여러분들이 하나의 거대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디플로이를 했고요. 그 안에 분명히 팟들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팟이 하나인데 이렇게 팟을 여러 개를 집어넣은 우리가 서비스를 만드는 예제를 한번 봤었습니다. 근데 이 팟이라는 게 한번 내가 예를 들어서 쿠버네티스 어플라이 커맨드를 줘가지고 팟들이 들어간 서비스를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제로 봤던 것 중에 3개의 팟을 띄우는 거를 쿠버네티스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제로 리플리카 셋을 3개짜리로 한 예제를 통해 팟이 3개가 뜬 거를 눈으로 봤죠. 근데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부탁을 한다라고 얘기했었던 이유인데 내가 3개의 팟을 가지고 돌아가는 서비스를 쿠버네티스에게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그 3개가 내가 요청을 한 순간에 만들어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언젠가 이 서비스를 종료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 서비스를 내가 종료시킬 때까지 처음에 떠 있는 팟 3개가 그대로 끝까지 유지되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럴 수 있는 게 문제예요. 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카타코다에서 돌려보라고 했었던 것 중에 명령을 설명은 해주긴 했지만 잘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다음에 이해도 돼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3개의 팟을 띄웠다라는 거는 잊으면 안 되죠. 그건 기초적인 거니까 3개의 팟을 띄우는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내가 3개의 팟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쿠버네티스가 3개의 팟을 띄웠어요. 근데 확실하는 건, 안 변하는 건, 정말 맞는 건, 내가 3개의 팟을 띄워달라는 desired status에 의거, 쿠버네티스가 3개를 띄운 건 맞아요. 하지만 내가 처음에 띄워놓고 행복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3개가 떠있구나라고 한 3개가 내가 한 며칠이 지나거나 몇 달이 지나거나 몇 년이 지나서 이 서비스를 중지하겠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3개가 그대로 똑같은 컴퓨터 위에 그대로 걔가 24시간 7일 내내 365일 돌아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쿠버네티스는 3개만 유지해요. 예를 들어 A, B, C 컴퓨터에 각각 X, Y, Z 팟이 뜨고 있는데 두 번째 컴퓨터인 B 컴퓨터가 죽은 거예요. 전원이 날아가든 셧다운이 되건 뭐 OS가 스탁되건 그러면 B 컴퓨터에 돌아가던 팟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나의 desired status는 3개의 팟이야. 그러면 쿠버네티스는 ABC 컴퓨터 위에 각각 XYZ가 있어서 3개 유지했는데 B 컴퓨터가 죽어버렸네? 3개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A, B, C 중에 A 혹은 B에 새로운 팟을 띄우거나 혹은 다른 컴퓨터를 본인이 쓸 수 있는 경우에 다른 컴퓨터 위에 팟을 띄웁니다. 뭔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 팟이 3개 떠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했을 때 확실한 거는 3개의 팟이라는 건 유지되지만
이 팟들은 중간에 살았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컴퓨터가 물리적으로 바뀐 상태에서 전혀 다른 컴퓨터에서 팟이 부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각각의 팟들이 예를 들어서 IP 어드레스를 각각 따로 할당받는다고 했는데 팟의 IP 어드레스가 그럼 유지가 되느냐? 이 IP 어드레스는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쪽 컴퓨터에서 쓰던 IP 어드레스가 이쪽 컴퓨터에서 써야 해야 된다? 그거는 요구사항이고 불가능할 때도 있죠. 따라서 팟은 살아나면은 본인의 IP 어드레스가 바뀌는 거예요. 즉, 처음에 3개로 서비스를 시작을 했지만 B 컴퓨터에 있던 애가 죽었다. 그러면은 다른 컴퓨터에서 B 컴퓨터에서 돌던 애처럼 팟을 하나 띄운다? 걔는 완전히 전혀 다른 팟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애지만 죽었던 애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일꾼을 하나 데려온 겁니다. 따라서 무슨 얘기다? 길게 얘기했지만 3개의 팟을 유지해 주세요. 3개는 유지돼요. 하지만 걔네들 중에 죽었다 살아나는 애가 존재할 것이며 그렇다 그러면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죠. 죽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일이 벌어질 것이며 그때 새롭게 만들어지는 애의 IP 어드레스는 다른 IP다. 굉장히 길게 왔죠. 따라서 무슨 얘기예요? 이런 일을 감안한다 그러면 우리는 IP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이 서비스, 팟, 컨테이너를 다루는 행위는 사실상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도코라벨에서 여러분들에게 쿠버네티스부터는 라벨을 많이 쓸 거야. 쿠버네티스에서의 라벨은 얘네들을 선택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도코 때는 우리가 편안하게 IP 어드레스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쵸? IP 어드레스 어떻게 아는지 그 IP 어드레스를 어떤 식으로 리솔루션 하는지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쿠버네티스는 IP 어드레스를 쓰기보단 이름을 붙여주는 걸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결국 라벨링이 되는 거고요. IP 어드레스를 타이핑했을 때의 역할, 내가 특정 팟 혹은 팟들 이런 애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우리는 라벨을 쓴다는 거예요. 굉장히 길게 얘기했죠. 이해가 좀 안 되면 다시 한번 동영상을 돌려보고요. 뒷부분에서 이런 얘기들이 자주 반복이 될 거니까 뭐 이해가 안 되더라도 또 뒤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결국은 우리는 팟이 이렇게 3개가 있는 서비스, 앞쪽에서 우리가 예시로 생각했던 그 서비스하고 비슷하네요. 여러 개가 있는 팟이 여러 개가 있는 서비스가 있을 때 결국은 이 팟들은 어떻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으니까 좀 그렇지만 팟이 5개인 서비스를 요청을 한 거예요. 쿠버네티스에게. 그럼 5개는 요청이 돼요. 5개가 만들어져요. 하지만 중간에 얘가 죽고 다른 컴퓨터에서 완전히 새로운 애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서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얘네들을 구분한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라는 거죠. 서로 팟들이 통신을 해야 될 때 IP 어드레스들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그 바뀌는 IP 어드레스들을 다 추적하고 관리하고 한다? 너무 부하가 커요. 또한 도커는 딱 이렇게 컨테이너들에 대한 얘기였지만 쿠버네티스는 해주는 게 많다 그랬잖아요. 일단 얘네를 감싸는 팟도 있고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서비스도 있고 지금 언급하기 시작한 컨트롤러들도 있고 많아요. 결국은 이 경우에는 지난번에 노드포트 그래서 얘네들이 외부하고 통신을 하기 위한 일을 하는 애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일을 하는 애가 받아가지고 로드 밸런싱도 하고 추가적인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얘네가 앞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5개인데 5개가 이 서비스한테 역할을 요청한 거예요. 네가 외부의 IP 어드레스로 사용을 해서 트래픽을 받으면 네가 우리들의 상태를 보고 로드 밸런싱을 해줘. 그러면 얘가 팟들을 볼 때 IP 어드레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중간에 있는 애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IP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IP 어드레스를 얘한테 등록을 해야 되고 얘는 그 IP 어드레스를 관리해야 되고 힘들죠?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서비스가 팟들을 바라봤을 때에도 IP 어드레스를 쓰지 않고 라벨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이 컴퓨터에서 있다 죽은 애의 아바타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일꾼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관심이 없어. 네가 그 라벨을 쓰는구나. 그냥 그렇게 일하자.
그래서 여기 보면 라벨이 어플리케이션인데 마이앱인 경우, 앱필드가 마이앱으로 되어 있는 애들인 경우에 내가 로드 밸런싱 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개념이어서 조금 더 말이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부터 사실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손으로 할 수 있는 부분, 탄저블한 부분을 설명할 거니까 이론 일단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뒷부분에 있는 실습들 하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때 좀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추가로 좀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실습을 위한 이제 지식을 좀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사실 쿠버네티스로 하는 사실상의 진짜 첫 번째 실습이 되겠고요. 이론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고, 요 부분부터 이제 굉장히 스페시픽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실습하고 연계가 될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리플리카 셋이라고 부르는 컨트롤러예요. 리플리카 셋이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가 쿠버네티스 안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리플리카 셋이라는 애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보게 되면 프로그램을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쿠버네티스에게 요청을 해요. 근데 우리가 리플리카라는 단어 기억하나요? 도커 때 나왔었죠? 그때 무슨 역할이었어요? 우리는 그때 도커에게 이 컨테이너를 n개 실행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죠.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도커라는 애에게 내가 이 요청을 하면 도커가 받아서 그거를 n개 띄우는 게 주요 목적이었다면, 쿠버네티스에서는 이렇게 리플리카 셋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컨트롤러 소프트웨어가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 쿠버네티스 안에 있는 리플리카 셋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 팟들을 3개 유지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개런티 해줄 거예요. 지금부터 쿠버네티스가 뭐를, 여러분들이 도커 때 리플리카 셋 3개 한 것처럼, 리플리카 3개 한 것처럼 내가 도커 팟을 몇 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쿠버네티스가 걔네들을 유지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간단할 수도 있겠죠. 얌 파일에다가 내가 특정 팟을 n개 동작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면 이 요청을 받아서 쿠버네티스에 있는 리플리카 셋이 그렇구나, 그러면 n개 유지해 줄게. 유지는 뭐예요? 처음에 크리에이션이 필요하고요.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n개가 유지되는지. 그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동작이 안 되면 어딘가에 새로운 일꾼을 만들어서 또다시 n개를 유지해주는 일이 필요하니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리플리카 셋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리플리카 셋을 통해서 n개를 만들 거예요. 하지만 앞쪽에서도 얘기했잖아요. IP 어드레스를 쓰기보단 라벨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정할 거라고 했으니 리플리카 셋에서는 우리가 만드는 팟이 여러 개로 정해질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름을 붙여줄지에 대한 작업을 우리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요청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뭐 주지 않으면 뭐 랜덤으로 매기고 도커 때도 그랬던 부분들 동일하게 이루어지는지라 이 특정 네이밍에 대한 부분들 요청한 건 받아들이고 얌 파일에 쓴 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스로 알아서 해결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몇 개. 그래서 우리가 리플리카 셋을 얌 파일에다 쓰면서 요청을 할 때 이 팟이 몇 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desired state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하면 그렇게 이제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 줄줄이 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따가 실습하는 거 보면서 본인이 쓰는 것 있고 쓰지 않으면 쿠버네티스가 자동으로 생성하는 부분들 그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리플리카 셋이라는 컨트롤러는 우리가 원하는 디자이어드 넘버에 해당하는 팟을 생성하고 모니터링하고 유지하고 필요시 죽은 애들에 대해서 새롭게 살리는 행위들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리플리카 셋이라는 거를 컨트롤러를 이제 작업을 만들고 유지할 때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얌 파일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시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사용할 팟에 해당하는 얌 파일의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팟을 만든 다음에 운영을 할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19페이지에서 우리가 바로 리플리카 셋을 만날 건데, 그 리플리카 셋을 만나기 전에 왜 그래요? 여기 이제 필드들이 또 들어가요. 필드들이 들어가니까 이 필드들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가 라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얌 파일에 쓸 때도 그렇고 손으로 명령을 줄 때에도 그렇고 이렇게 걸러내는 작업 많이 할 거예요. 걸러내는 작업. 그래서 라벨 기반으로 걸러내는 작업을 할 건데, 우리가 특정 라벨을 딱 주고 그 라벨로 지칭해가지고 이제 추출하는 행위를 여럿 할 건데, 보면 결국은 쿠버네티스에서 라벨은 이렇게 서브 그룹, 셋, 내가 원하는 애들의 카테고리를 많이 뽑아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명령이나 얌 파일 안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건 in이에요, in. 내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예를 들어 팟들 중에 혹은 기타 등등 중에 라벨이 프로덕션이거나 QA인 애들, 혹은 프론트엔드나 백엔드가 아닌 애들, in, not in, 파티션인 애들, 파티션이 아닌 애들, 이런 표현들을 쓸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특히 파이썬 같은 데 등장하는 문법하고 비슷하죠. 이게 얌 파일 혹은 우리가 타이핑하는 명령 안에 이렇게 등장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앞쪽에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11페이지에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릴리즈가 스테이블인 경우에만 땡땡땡 하고 싶어. 티어가 백엔드인 경우에만 땡땡땡 하고 싶어.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보는 것과 같이 in이나 not in, 그 다음에 not 명령어들을 얌 파일이나 명령에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원하는 애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인프라스트럭처 as 코드에 코드라는 단어의 의미가 정말 마치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처럼 되게 느껴지죠. 단, 작업을 하는 애들을 구현하는 게 아닌 내가 돌아가고 있는 애들을 유지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런 걸 쓴다는 게 다를 뿐이죠. 이런 이퀄리티 베이스드의 문법도 있어요. 그래서 environment가 프로덕션인 경우, 혹은 티어가 프론트가 아닌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다시 명령들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예제가 나오면 한번 잘 보고요. 여러분들이 거꾸로 이런 표현법들이 여럿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당장은 뭐 팟 하나 띄우고 리플리카 셋을 사용을 해서 팟을 n개 띄우고 뭐 이런 농도지만, 추후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뭐 멀티머신도 쓰고 클라우드도 쓰고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팟들도 여러 낫이 늘어나고 그럴 텐데, 걸러내고 싶을 때 라벨을 어떻게 줄까, 그리고 보는 것처럼 필드들을 어떻게 제어할지 그때 가서 다시 한번들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얌 파일 안에도 등장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얌 파일 안에 들어가는 내용과 명령으로 쳐야 되는 경우가 좀 상황이 다를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도커 때 어떻게 했어요? 교수님이 주로 도커 얌 파일을 먼저 보여주고 그거를 실제 손으로 하는 경우들을 본 사례들이 여럿 있어요. 처음에 예쁘고 우아하게 깔끔하게 정리된 서비스를 이제 디플로이 할 때에는 얌 파일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가지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면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명령을 타이핑할 수도 있다 그랬죠. 지금 보고 있는 건 라벨 가지고 말 그대로 셀렉션을 했는데, 쿠베 컨트롤 명령을 사용해서 급하게 내가 할 때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쿠베 컨트롤 명령은 여러 번 등장했지요. get은 정보를 가져오는 거라고 그랬고, 팟들의 정보를 가져오는 거 이미 여러 봤어요. -l이 이제 라벨을 주는 겁니다. environment는 프로덕션이고 티어가 프론트엔드인 경우에 대해서 팟을 보여달라 라는 거예요. 혹은 이게 똑같은 표현인데 아래로 내려가면 쿠베 컨트롤 get 팟은 맞고요. 커테이션 마크를 열고 닫은 후에 여기서 명령들을 썼어요. 쉼표까지 들어가죠. 뭐다? environment가 프로덕션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티어가 프론트 안에 있는 거를 보여달라. environment가 프로덕션과 QA 둘 중에 하나에 속하는 애들을 보여달라. environment가 프론트엔드가 아닌 애들을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방금 본 것처럼 줄 수도 있고요. 얌 파일에서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라벨을 이런 식으로 이제 준다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은 API 버전 1.0이에요. 이거는 앞쪽에서 우리가 이때하고 같아요. V1이라고 할 수도 있고 apps 버전 1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앞쪽에서는 리플리카 셋이 앞쪽에서는 kind가 팟이지만 지금은 kind가 리플리카 셋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앞쪽에서 메타데이터가 즉 예의에 붙인 논리적인 정보의 이름이 my리를 팟이었는데 지금은 리플리카의 메타데이터는 보는 것처럼 my 리플리카 셋으로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추가적으로 라벨을 또 줬어요. 라벨즈 어떤 라벨을 줬느냐? 앱이란 라벨을 줬고요. 앱에 my 리플리카 셋이다 라고 이름을 준 겁니다. 보는 것과 같이 본인이 이런 경우에는 거의 디폴트죠. 반드시 줘야 되는 라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본인이 추가적으로 줬으면 좋겠다. 앞쪽에서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QA, 스테이블 이런 거를 주고 싶으면 이렇게 라벨이라는 필드 밑에 서브로 본인이 주고 싶은 거 앱이라는 라벨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리플리카 셋을 주면 됩니다. 자, 얘가 팟이 아니고 리플리카 셋이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스펙을 봤어요. 리플리카 셋 여러 개의 팟을 특정 팟을 여러 개 띄우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몇 개의 리플리카 셋이라는 키필드가 있고 3개예요. 그러면 이 3개 띄워야 될 애를 먼저 만나는 게 좋겠죠. 자, 팟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팟을 정의할 때 메타데이터에서 뭔가 쓰고 스펙에 이렇게 줄줄이 기술적인 거 썼죠. 그대로 이 개념 한번 우리가 안고 가져가 볼까요? 자, 팟이란 정의할 때 이것도 하나 받침대도 가져와야겠네. 팟을 정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메타데이터에 네임을 줘서 이 팟의 이름을 라벨을 줬고요. 스펙에 정말 기술적인 걸 썼죠. 자, 얘네에 상응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메타데이터의 라벨로 앱이라는 필드를 만들어서 얘는 my리를 팟이라고 했고요. 보는 것과 같이 스펙이 등장해요. 보는 것처럼 스펙은 동일해요. Containers, Nginx 쭉 나오죠. Redis 쭉 나오죠. 볼륨스 쭉 갔죠. 이걸 동일하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팟의 메타데이터의 네임을 my리를 팟으로 줬는데 이 경우에는 내가 3개 띄워야 될 팟을 템플릿 밑에 정의를 했고요. 메타데이터는 동일하게 등장했는데 앱이라는 이름으로 my리를 팟으로 이 팟을 이름을 주는 걸로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플리카 셋을 우리가 뒤에서 다룰 거예요. 라벨을 줘가지고 군을 걸러내고 싶어요. 따라서 뒤에서 우리가 특정 목적으로 어떤 작업을 할 때 얘를 걸러내고 싶어요. 걸러낼 때 이런 용도를 쓰고 싶어요. 앱이 my리를 파신 경우에 얘가 걸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셀렉터 밑에 매치라벨스 밑에다가 기술한 거예요. 따라서 내가 프로그램을 얘를 돌리다가 특정 목적에 의해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my리를 팟이라는 라벨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어떤 식으로 걸러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앱이 my리를 팟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또 리플리카 셋에서 걸러내는 거를 리플리카 셋 레벨에서 할 수도 있고 혹은 보는 것처럼 리플리카 셋의 라벨에서 my 리플리카 셋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걸로 걸러내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개발자와 운영자가 원하는 것들을 여기 쓴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 도커 이미지 리포지터리에서 도커 이미지를 가져와 컨테이너를 띄울 거고요. 리플리카 셋은 무슨 역할을 한다? 리플리카 셋은 얌 파일에 기술해서 주면 원하는 개수만큼 3개를 띄우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때 이미지와 포트 넘버도 줄 수 있고 더불어서
내가 얘네들을 띄웠는데 이후에 얘네들의 접속을 하던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든 뭐 정보를 보고 싶단 할 거예요. IP 어드레스는 무용지물이라 그랬으니 내가 이후에 얘네들을 접속을 하거나 얘네들의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벨을 써야 돼요. 얘가 만드는 이미지 엔진엑스 기반의 세 개는 모두 공통된 라벨인 앱 엔진엑스를 씁니다. 이 경우에는 라벨을 보는 것과 같이 my little path로 하는 걸로 제가 정했어요. 따라서 보는 것처럼 펫이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엔진엑스 기반으로 컨테이너들이 만들어졌을 때 얘네들의 라벨은 내가 정한 보는 것처럼 셀렉터 밑에 내가 정한 라벨 앱 엔진엑스, 셀렉터 밑에 내가 정한 라벨 앱 엔진엑스 and my little path이 결국 얘네들의 이름이 될 겁니다. 뒷부분에 가면 뭐 실습에서 좀 더 눈으로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원래 프로그래밍도 그렇고 직접 돌아가는 걸 봐야지 좀 성이 차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리플리카 셋을 나중에 또 똘똘하게 사용을 할 텐데, 리플리카 셋이라는 것이 왜 라벨을 쓰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리플리카 셋이라는 이름을 붙인 애는 도대체 뭘 하는 애일까라는 궁금함이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서비스를 이렇게 버전 업, 버전 다운하는 도커 쪽에서도 설명을 했었죠. 우리가 버전 업도 하고 롤링 백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소프트웨어 버전을 완전히 통째로 갈아엎는 것도 했죠. 그거를 조금 더 쿠버네티스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방금 설명한 것들을 버전 업, 버전 다운, 그 다음에 롤링 백 뭐 이런 것들을 해준 애가 누구냐? 이것도 리플리카스 컨트롤러, 리플리카 셋이에요. 자, 보게 되면 내가 팟을 3개 띄우는 리플리케이션 컨트롤에 의해서 3개의 팟을 띄워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팟에 이제 컨테이너가 들어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서비스를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버전 1.1.1인데 버전 2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 서비스들을 중지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버전 2에 해당하는 애를 돌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일을 도커에서는 우리가 그냥 이미지를 확 업데이트 해버리는 명령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고요. 쿠버네티스는 그걸 다 준비를 했으니 가장 단순한 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 블루그린인데 블루그린은 뭐냐? 내가 지금 버전 1으로 돌아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리플리카셋 혹은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 의해 돌아가고 있을 때 그냥 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 뉴로 해가지고 버전 2에 해당하는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한 팟 3개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앞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인그레스라든지 노드포트와 같이 실제로 외부에서 접촉하는 애는 따로 있어요. 따라서 나는 그냥 새로 3개를 만들어버리고 가뿐하게 이 서비스에서 그냥 얘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줄을 바꿔버리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겠죠. 이게 블루그린이에요. 되면 다행이고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이 있는 사실상 좀 위험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 흔하지 않아요. 리플리카셋이 상당히 많은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인데 지금 보고 있는 건 뭡니까?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가 3개의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팟 컨테이너 1, 컨테이너 2, 컨테이너 3. 그래서 얘네들이 돌고 있고 우리가 노드 포트라든지 인그레스 명령을 본 것처럼 서비스가 앞에서 대장이 돼서 외부의 IP를 받아주고 있죠. 롤링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서비스가 천천히 바뀌는 건데 보면 서비스가 3개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컨트롤러가 3개를 다뤘던 거에서 하나하나 바꾸는 게 가능해요. 즉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 리플리카 셋을 새롭게 만들어서 U를 통해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하나가 만들어졌으니 3개가 일하는데 부담이 없으니 서비스가 딸깍하고 얘로 바꿔버리면 새로 들어온 서비스는 3개에 뿌려지겠죠? 대신 얘는 이제 새로운 일은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애들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우는 거예요. 3개가 유지돼야 되니 하나 새로 만들고 하나 지우고 하나 더 새로 만들고 하나 더 지우고 하나 더 만들어서 3개 다 만들어졌으면 3개 지우되 서비스에서는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 줄을 바꿨으니
전체적인 서비스는 무중단 상태에서 바뀔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롤링 업이 될 수도 있고 버전업, 기존 버전으로 돌아가는 롤링 백이 될 수도 있는데,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 우리가 리플리카 셋으로 이렇게 얀 파일에 써가지고 하는 이 작업은 이렇게 똘똘한 버전업, 버전 다운까지도 모두 해줄 수 있는 애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지 모르고 어차피 뒤에서 우리가 롤백이라든지 업그레이드해서 다룰 내용이지만 여기서 이유를 설명하는 건 왜 그래요? 리플리카 셋에 의해 돌아가는 리플리카 컨트롤러는 정말로 똘똘한 어플리케이션인 거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누군가 그냥 도커 파일에서 리플리카 셋은 3 똑같은 거 아니야? 보기엔 그렇죠. 근데 보기에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참 많이 더 하고 있다라는 거를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지우고 하나 추가하고 하나 지우고 하나 추가하는 것이 IP 어드레스 레벨에 의해서 디렉션을 주고 있는 게, IP 어드레스를 보고서 연결하는 게 아니고 라벨을 보고 있다라는 것들도 나중에 코드에서 볼 텐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그래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서비스를 하나 돌리는데 컨트롤러 1이 버전 1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가 서비스 무중단 상태에서 버전 2로 올라가는 거, 여러분이 직접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이 쿠버네티스 안에 다 구현이 되어 있고, 그 구현된 이상을 원하면 직접 뭔가 해야 되겠지만 쿠버네티스에서 해주는 것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이해해서 명령을 하나 수행함으로써 버전 1에서 버전 2로 쉽게 서비스 중단 없이 갈 수도 있고 다시 버전 2에서 버전 1으로 롤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은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인데 그 수많은 컨트롤러들을 오늘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갈 수는 없죠. 수업 시간은 제약되어 있으니.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겠지만 컨트롤러라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똑똑한지를 우리가 리플리카 셋 컨트롤러를 통해서 알아본 거고요. 리플리카 셋 컨트롤러 설명할 때 이건 프로그램이다.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한다. 똘똘한 기능을 한다. 이해만 한다 그러면 참 쉽게 쓸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걸 다시 반증한 겁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듯이 조건을 주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애들에 대해서만 제어를 하는 것이 이게 라벨의 힘이다 라는 거고, 따라서 쿠버네티스에서는 IP 어드레스가 막 명령이라든지 얀 파일에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얘기하면서도 이게 이해가 되는 학생들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해가 되면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한테는 좀 더 어떻게 다시 한번 어떻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설명을 해줄까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동영상 수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불친절했던 이 프랙티스를 친절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부터 실습에 대한 부분을 교수님이 뭐 자주 하고 있는 지금의 형태처럼 하나하나 타이핑해 가면서 설명을 하겠고요. 앞쪽에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코드를 보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미니쿠베를 사용을 할 거고요. 로컬 환경입니다. 카타코다는 쓰지 않아요. 따라서 카타코다를 벗어나지 못한 친구들은 빨리 쿠버네티스와 미니쿠베 설치하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일단 카타코다로 진행하되 꼭 본인 컴퓨터에서 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죠. 완전 처음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미니쿠베를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 쿠베 컨트롤 명령을 써서 무엇이 되든 상관없이 쿠버네티스가 돌리고 있는 모든 걸 보여줘 라고 하는 쿠베 컨트롤 get all이 있어요.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오늘 수업에 예제로 등장을 했었던 첫 번째 9페이지에 있는 이 심플 팟을 우리가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운영을 해볼 겁니다. 구현 혹은 실행 이거보단 운영이라는 표현이 지금부터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플 팟은 뭐였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 엔진엑스 하나, 레디스 하나, 스토리지 요 있는 두 개의 컨테이너에 하나의 볼륨 있는 팟이었죠. 요거를 쿠버네티스에게 운용을 하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이 된 상태에서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가 도커 익스큐션 함수를 통해 가지고 컨테이너의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들어가 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실행도 좀 해보기도 했죠. 컨테이너를 타깃해서 뭔가를 했는데 상응하는 명령이 쿠베 컨트롤의 익스큐션이에요. 이제 도커 익스큐션도 있었죠. 마이너스 IT는 똑같은 의미의 어떻게 보면 인터랙티브한 터미널 모드이기 때문에 도커 때하고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내가 명령을 내가 뭔가를 실행하는 것을 받아줄 팟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도커 익스큐션 할 때하고 비슷하죠, 이때에는. 그리고 위하고 아래 문법이 조금 다른데 일단 뒤에 붙은 -c nginx가 우리가 지금 실행하는 명령의 타깃이 팟이에요, 팟. 이 팟은 뭐로 이루어졌어요? 컨테이너 두 개와 하나의 볼륨이죠. 팟의 명령을 주면 디폴트로 얘가 컨테이너 하나를 선택을 하기는 해요. 맨 위에 있는 애로. 그런 우연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팟 안에 컨테이너 누구에게 라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명령을 줄 수 있는데 그게 이겁니다. my little 팟 안에 nginx 컨테이너에게 뒤에는 my little 팟 안의 redis 컨테이너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팟을 타겟팅하고 팟 안에 컨테이너를 타겟팅하는 거는 같고요. 얘는 sh가 여기 있고 얘는 뒤쪽에 대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내가 이 팟의 이 컨테이너에게 실행해야 될 명령이 딱 하나의 단어로 끝나면 여기 있어요. shell 실행 끝. 근데 내가 실행할 명령이 여러 줄이에요. 그러면 후자처럼 합니다. my little 팟 안에 redis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서 redis 서버라는 명령을 수행하는데 버전을 보고 싶다라고 준 거예요. 요 명령이고 요때 대시 두 개를 써서 구분했어요. 대시 두 개가 구분이 된 겁니다. 이거는 명령을 하나만 수행할 거기 때문에 요 앞에 썼는데 거꾸로 얘를 이렇게 지운 상태에서 대시 소리 이게 매cin토시에서는 이게 그냥 합쳐져 버려요 원래. 소리 대시 이렇게 하는 거나 앞쪽에서 했던 거나 다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원상복귀를 하겠습니다. 강의 노트 원래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팟의 특정 컨테이너의 명령을 수행해 보는 것도 도커 때 해봤으니까 도커 때 해본 거는 다 똑같이 해봐야죠. 이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게 되고 나면 우리가 nginx 하나하고 redis 하나가 실제로 떠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비스 지우는 거 apply 한 거의 반대말은 delete예요. 그래서 내가 쿠버네티스야 simple.ym의 yam 파일을 사용을 해서 대시 파일이에요. 서비스를 운영해줘 라고 요구한 거고요. 이거는 simple.yam 파일에 있는 것들을 네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다 지워줘. 요거는 이제 파일의 의미예요. 이 파일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지워줘. 지울 거고요. 스탑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ABC 처음부터 다시 다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한번 돌려봐. 설명은 이래 라고 해준 거지만 오늘부터는 요 명령들 하나하나 이제 다시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뒤쪽에는 교수님이 실행한 화면과 캡처한 거를 써놨는데 뭐 직접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수행할 거는 요거는 그래요. 그래서 본 것처럼 실제로 실행한 화면들을 좀 담은 거고 하나하나 한번 해봅시다. 현재 여러분들은 어떻게 쿠버네티스하고 미니쿠베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 소리. 이걸 내가 건너섰지. 소리. 여기서 이 심플 팟이 있는 디렉토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수님이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쿠베 컨트롤이 되는지 한번 보면 쿠베 컨트롤 돌아가는 거 보죠. 미니 쿠베 치면 설명이 나오는 걸로 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청소. 자, 그래서 ls-a를 하면 현재 있는 디렉토리에 이제 simple.yam이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미니쿠베 스타트 합시다. 미니쿠베 스타트. 이미 실행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둬도 돼요.
교수님은 현재 맥OS고요. 거기서 하이퍼킷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미니쿠베 스타트가 됐고요. 첫 번째로 뭐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get all 뭐 없죠 뭐 깨끗해요. 서비스 쿠버네티스로 되어 있는 건 이 마스터라고 얘기했어요. 마스터님. 이 상황에서 자 ls-a의 요 simplepath.yam을 우리가 apply 하겠습니다. 쿠베 컨트롤 apply예요. 손으로 치면서 경험을 해본다. simple path.yam 엔터. 오우 후딱 이루어졌네. 팟으로 my리를 팟이라는 애를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my리를 팟 제가 줬죠. 언제 줬어요? 여기 줬잖아요. 이름은 my리를 팟이다. 팟 밑에 kind 밑에 바로 있는 메타데이터에 준 애가 나온 거예요. 오케이. 쏘리. 그래서 자 그러면 돌아가고 있는 거 구경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쿠베 컨트롤 get all 아까 있었던 애는 여기 그대로 있고요.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팟으로 my리를 팟이 만들어졌고 ready 2 by 2는 컨테이너가 두 개 들어가 있는 애인데 둘 다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거예요. running 되어 있죠. 리스타트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를 쿠버네티스가 해주면 여기에 그 숫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40초 됐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팟 안에 있는 엔진X에게 대화를 청해 볼까요? 쿠베 컨트롤 익스큐션 도커 익스큐션하고 비슷하죠? 여기서 팟의 이름이 뭐예요? 여기 팟의 이름이 있어요. my리를 팟이고요. 쉘 명령을 수행하는 거 먼저 해봅시다. 근데 팟은 대장이잖아요. 따라서 팟 안에 있는 엔진X에게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요. my리를 팟 안에 있는 엔진X 컨테이너에게 쉘 명령을 실행시킨 거예요. 여기 있죠. name nginx 얘한테 명령을 준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실행. 쿠베 컨트롤 익스큐션 IT my를 nginx 컨테이너 nginx 납득이고 컨테이너 nginx 컨테이너 gx 오타 들어왔어요. 자, 쉘 스크립트가 열었다는 건 뭐예요?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리눅스인지 한번 uname linux uname-all 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강의 노트에서는 간단하게 그 실습한 화면을 보면 얘의 그 시스템 정보를 또 읽고 싶어서 호스트네임이라는 유닉스 명령어를 수행한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127.17.0.4다 라고 나와 있고 나갑시다. exit 하면 나가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컨테이너를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들어가는 것처럼 defaulting container name to nginx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를 지정하면 컨테이너에게 저 명령을 익스큐트 하지만 컨테이너를 지정하지 않으면 yam 파일의 첫 번째 컨테이너에게 명령을 보내게 돼 있어요. 이건 규칙이에요, 규칙. 그래서 보내는 것처럼 똑같이 지금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쿠베 컨트롤 디스크라이브 명령으로 팟에 my리를 팟에 -n의 디폴트 명령을 쳐서 이 팟 안에 있는 컨테이너들을 구경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해보세요. 뭐 나쁜 거 아니잖아. 범죄 행위가 아니니까. 여기서 치면 안 되고 exit 치면 쭉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명령들이 쭉 나와요. 명령들이 쭉. 요게 뭔지는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텐데 보면 알 수 있을까? 자, 설명 하나하나 읽어보면 성공적으로 myrealpath 디폴트를 잡았습니다. nginx latest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nginx latest 이미지를 successfully pull 했고요.
nginx 컨테이너를 크리에이션 했고 nginx 컨테이너를 스타트 했고 레디스 이미지를 가져왔고 레디스 이미지를 풀한 후 레미스 컨테이너를 크리에이션 해서 레디스 컨테이너를 스타트 했다. 이건 뭔지 알겠죠? 그리고 이게 일부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내가 명령을 어디서 줬냐면 여기서 줬어요. 쿠버네티스에서 describe 하는 명령이 있는데 여기서 팟에 리를 팟이라고 그냥 줬고 뒤에는 그냥 디폴트 상황으로 유지해서 네임스페이스가 붙는 건데 요거는 현재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만든 my 리를 팟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요구했고 my 리를 팟이라는 게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인데 노드 여기서 돌아가고 있으며 언제 시작했고 얘한테 준 라벨은 별도로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내부적으로 쓰는 IP 어드레스는 이거다. 컨테이너 엔진X는 컨테이너 ID 이걸로 되어 있으며 이미지는 이것이고 80번 포트에 호스트는 0번 포트고 줄줄이 나오죠. 레디스 있어요. 그리고 레디스는 여기서 되어 있는 거 쭉 나오고 볼륨도 있죠. 자, 쿠버네티스에 있는 쿠베 컨트롤에 디스크라이브하고 팟을 주면 이렇게 그 팟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고 팟 안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강의 노트에서 설명한 건 아니지만 쿠버네티스는 보고 있는 것과 같이 굉장히 많은 운용을 하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실제로 로깅하며 여러분들이 원하면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설명하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지금은 기회가 될 때마다 보여주는 수준이지만 저렇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한번 설명을 합니다. 자, 다시 강의 노트에 있는 예의 이제 실행할 때죠. 코백 컨트롤로 해서 마이리를 파단에 레디스 컨테이너에게 레디스 서버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버전을 알려달라. 요즘도 귀찮긴 하지만 일일이 여러분들과 함께 고통분담 차원에서 해보도록 합시다. 코백 컨트롤 디스큐션 마이너스 IT 마이리를 파 컨테이너는 레디스 명령을 열어줄 거여서 대시대시를 썼고요. 레디스 서버에게 버전을 요청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컨테이너인 레디스 컨테이너에서 레디스 서버 프로그램에 대한 버전 옵션에 따라 보고 있는 것과 같이 값이 온 거를 볼 수 있죠. 그쵸? 자, 그래서 다시 쿠베 컨트롤 get 뭘 하면 현재 우리가 팟 하나 띄워놓고 이제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잖아. 도커가 밑에 깔렸다면서요, 교수님. 도커 컨테이너는 뭐가 있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안 보이네. 그죠? 어디 있을까요? 도커 컨테이너를 했더니 안 보이네요. 어디 있을까요? 그쵸? 머리를 좀 굴려보세요. 얘네들은 왜 안 보이지? 자, 그거는 나중에 천천히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 도커가 밑에 돌고 있는 거 맞아요. 도커 밑에 돌고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다? 쿠버네티스에서 미니쿠베 환경을 통해서 한 대의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버추얼 머신으로 하는 거 했고, 상황 받고 심플 팟에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컨테이너와 하나의 볼륨이 있는 애 띄워봤고 운용을 해봤고 컨테이너들을 접촉해 봤어요. 서비스 지우고 나갑니다. 자, 만약에 이 파일을 통해서 어플라이를 했는데 딜리트를 하기 전에 이 파일을 수정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정하면 깨끗하게 못 지워요. 한번 연 파일로 어플라이가 되면 딥딜리트 할 때 똑같은 파일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손으로 지워야 돼요. 손으로. 따라서 어플라이 할 때 파일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딜리트를 해야 되고요. 안 그러면 깨끗하게 안 지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딜리트를 안 하고 컴퓨터를 끄면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정말 권해보고 싶은 얘기여서 그런데 경험을 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는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가 참 많은 일을 한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한번 딜리트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말고 나중에 딜리트를 안 한 상태에서 한번 컴퓨터를 꺼봤다가 다음번에 다시 미니쿠베를 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양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이니 자, 청소를 하는 마음을 클리어하고 도커랜다 후배 뭘로 해서 아직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후 후배 ctl apply의 반대말 delete 파일은 simple path 지웁시다. 열심히 지우고 있어요. 만들 때보단 좀 시간이 걸리죠? 자, 그럼 궤돌하면 이제 대장님 남고 다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미니쿠베 스탑을 하면 모든 일이 중지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중지하진 않을 거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노트 기준으로 이거를 실행했을 때 화면을 캡처해서 넣은 게 있고요. 다음번에 할 실습은 myReplicaset을 apply 하는 겁니다. myReplicaset은 어디 있어요? 이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myReplicaset yam 다시 한번 보면 두 개의 컨테이너에 하나의 볼륨이 있는 애가 스펙으로 들어가 있고 얘가 팟이죠. 그래서 my리를 팟이란 이름으로 부를 건데 이거를 3개 띄우는 거예요. 이거를 3개 띄우는 거. 그래서 리플리카셋으로 메타데이터로 해서 이 이름을 우리는 myReplicaset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겁니다. 자, 띄웁시다. 띄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미니쿠베 스타트를 할 거고요. 요거는 지금 우리 미니쿠베 끄지 않았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지 확인하고 apply를 하고 get all을 해봅시다. 자, 항상 시작은 청소하는 마음으로 쿠베 컨트롤 apply -f 이번에는 뭐다? simple replicaset이에요. 띄웠어요. 자, 띄우자마자 우리 한번 쿠베 get all 자, 00인 걸로 알 수 있죠. 0/2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한번 쳐봅시다. 아직도 다 못 띄웠어요. 열심히 띄우고 있어요. ready가 2에 2가 될 때까지 떠야 돼요. 오, 열심히 띄우죠? 시간이 꽤 걸려요. 자, 찾아보고 있어. 오, 하나 살아났어. 맨 밑바닥에 있는 애 2/2 running OK. 오, 맨 첫 번째 있는 애 running OK 됐어요. 이제 중간에 있는 애만 되면 되네. 다 클리어하게 2/2 running OK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띄우자마자 그 명령이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쿠버네티스에서 리플리카 컨트롤러에게 우리가 만든 리플리카셋 얌 파일이 있는 걸 넘기고 열심히 리플리카 컨트롤러가 지금처럼 띄우는 모습을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청소하고 다시 한번 보면 대장님은 원래대로 떠 있고요. 팟이 3개 뜬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팟은 my replica 대시 랜덤 넘버로 되어 있죠. 이유는 왜 그래요? 내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팟에 myreal 팟이라는 이름까지는 붙였고 이 뒤에 myreal 팟이라는 이름까지 붙였고 이 뒤는 랜덤하게 얘가 만들어준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아예 리플리카셋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myReplicaset이 등록이 돼서 동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 쿠버네티스만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미니쿠베 시작하자마자 디폴트로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거는 사실 이거예요. 리플리카셋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리플리카셋의 어플리케이션에게 myReplicaset을 돌려주세요. myReplicaset, myReplicaset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desired status가 3개인데 current 3개예요. 성공적으로 3개가 돌고 있는 거예요. 셋 다 ready 상태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리플리카셋으로 동작시키는 것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리플리카 컨트롤러가 되게 막강한 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강한 애를 한번 봐야지. 이번엔 get node가 아니고 get all도 아니고 get replicaset RS예요, RS.
리플리카 셋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러면 요 줄이 나와요, 요 줄이. 대신 앞쪽이 사라지고 리플리카 셋을 요청한 거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지라 요 정보들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디스크라이브가 되게 많은 걸 보여줬죠. 아까는 파세로 보여줬어요. 이번에 후배 컨트롤 디스크라이브인데 이번에는 리플리카 셋에게 해봅시다. 아까 파세게 해봤고 마이 리플리카 셋 내가 만든 마이 리플리카 셋에 대해서 디스크립션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가 많이 나와요 항상. 그쵸? 여기 보면 이름이 마이 리플리카 셋이에요. 마이 리플리카 셋 안에 들어가면 마이 리플컷이라는 셀렉터가 있고 마이 리플리카 셋이라는 라벨도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마이 리플리카 팟이라는 셀렉터는 내가 붙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라벨도 마이 리플리카 셋 라벨 내가 준 거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들 3개가 디자이어드 되어 있는데 3개 돌고 있어요. 보면 현재 우리는 3개가 성공적으로 돌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옆에 보면 failed도 나오고 succeed도 나오고 waiting도 나와요. 결국은 오래 동작을 시키면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stuck이라 그러죠. 이렇게 멈춰 있기도 한데 describe 명령을 사용을 하면은 그거 볼 수가 있어요. 팟에 대한 템플릿이 또 나와요. 팟에 대한 템플릿 우리 여기서 봤었죠. 보게 되면 팟에 대한 템플릿을 여기 적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 nginx name, nginx latest image, 포트 번호, name, 이미지, 포트 정도밖에 안 썼죠. 이것에 대한 템플릿가 나와요. 팟의 템플릿인데 nginx redis 볼륨이에요. redis 스토리지. 근데 앞쪽에서 이미지하고 포트 정보 줬는데 내가 주지 않은 호스트 포트, 인바이러먼트, 마운트 이런 것까지 들어가죠. 원래 더 많이 줄 수 있는데 내가 조금 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준 것만 세팅이 될 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 리플리카 셋에 의해서 successfully created 돼가지고 3분 12초 동안 돌고 있으며 리플리카 셋 컨트롤러가 열심히 돌리고 있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보게 되면 어디로부터 만들어졌는지 보게 되면 아까 나왔던 팟의 3개 이름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따라서 리플리카 셋은 3개의 팟을 관리한다 그랬죠. 디스크라이브를 리플리카 셋에 줘버리면 3개의 팟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여기서 어차피 리플리카 셋에 대한 정보를 get ls로 봤으니까 팟도 다시 한번 봅시다. 팟하면 보는 것과 같이 3개의 리플리카 셋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get all 하면 모두 나오고 get 팟 하면 팟에 대한 것만 나오고 get rs 하면 리플리카 셋에 대한 정보만 나온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우리가 강의 노트에 있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얌 파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면 결국은 우리가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실행한 얌 파일을 열어야 됐죠. 근데 앞쪽에서 봤잖아요. 이렇게 팟에 대한 템플릿이 나오는 거. 그쵸?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 걸 봤어요? 우리가 이 경우에는 디스크라이브에서 리플리카 셋을 했더니 리플리카 셋 안에 있는 팟에 대한 템플릿을 보여준 거예요. 저게 사실 얌 파일이에요, 얌 파일.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는 강의 노트에 있는 이 명령이에요. 내가 얌을 보고 싶어요. 내가 굳이 그 파일을 열어가지고 싫어요. 더군다나 하나의 서비스가 운영이 될 때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 동시에 같이 운영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 얌 파일 열어보고 그러겠어요. 따라서 내가 얌 파일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쿠버네티스는 앞쪽에서 디스크라이브에서 본 것처럼 그 얌 파일을 뭘 가지고 만들었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마저도 다 가지고 있어요. 운영을 할 때에. 따라서 쿠베 컨트롤로 get 팟을 할 건데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 옵션을 줬어요. 얌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get 팟에 해당하는 그 정보에 보는 것과 같이 추가 정보를 줬으니 my replica set 안에 있는 object id 이 경우에는 오브젝트로
팟의 이름을 준 거예요. 팟. 내가 특정 팟에 대한 얌 파일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 포로 갑시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팟 중에 하나를 찍어야죠. 첫 번째 있는 애를 찍읍시다. 이름을 복사해 두고요. 자, 푸백 컨트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get 팟즈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다? 특정 팟을 찍었어요. 옵션은 양 파일을 주세요. 자, 보는 것처럼 파일이 나왔는데 아까 디스크라이브 때는 그나마 좀 단순하게 나왔는데 지금 굉장히 커요. 굉장히 보는 것처럼 카인드가 팟으로 바뀌었죠? 내가 팟을 찍었잖아. 그리고 들어가 있는데 내가 입력한 것들도 이 안에 있어요. 뒤져보면 쭉 내려가면 여기 있죠. 네임은 엔진X, 이미지는 레이티스트, 포트 넘버는 80. 하지만 얘만 하더라도 뭐 풀 폴리시, 프로토콜, 리소스, 터미네이션, 기타 등등이 잔뜩 나왔죠. 레디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레디스 정도 줬고 이미지 관련된 거 줬고 그랬지만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건 이미지가 아니네. 쏘리.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래쪽으로는 생판 모르겠는 것들이 추가가 되죠. 원래 저렇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타이핑할 수 있어요. 또 여러. 그리고 내가 입력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쿠버네티스가 관리하는 저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지금 운영 중인 팟에 대해서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러면 보는 것과 같이 옵션을 줘가지고 실시간으로 그 운영 중인 정보의 팟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3개의 팟을 띄웠는데 특정 팟 안에 명령을 주고 싶으면 이거는 앞서고 똑같아요. 쿠버의 컨트롤 익스큐션에 대시 IT 주고 보는 것과 같이 이제 팟을 지정해요. 그리고 이제 쉘 커맨드를 주면 됩니다. 뒷부분에 있는 거 앞부분에 있는 거 똑같고요. 앞에는 팟이 하나였으니까 그 이름만 줬고 지금은 3개잖아요. 셋 중에 하나 찍으면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지울 때 내가 특정 팟을 지우고 싶어요.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정 팟을 지우고 싶으면 딜리트 명령을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쳐다보면 현재 우리가 팟을 몇 개 띄웠어요? 장난 한번 하러 갑시다. 후백 컨트롤 get 팟즈 많이 보기 싫어서 get 팟 3개죠. 3개. 자, 근데 리플리카 셋이 내가 인프라스트럭처 에스 코드 철학에 의거 디자이어드 스테이트를 요청하면 그걸 크리에이션하고 모니터링하고 유지하고 에러가 나면 다시 복구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봅시다. 죽여봅시다. 하나를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3개니까 3개 중에 하나를 죽여볼까 해요. 그래서 쿠베 컨트롤 딜리트 팟즈가 아니고 팟이에요. 제일 만만한 제일 첫 번째 있는 애를 죽여봅시다. 그리고 잽싸게 딜리티드 됐어요. 잽싸게 야야야 내려와. 잽싸게 할 시간을 안 주네. 나쁜 놈. 2개가 살아났죠? 장난을 칠 거야. 끝내치고 말겠어. 자, 여기선 죽일 거고 여기선 쳐다볼 거예요. 둘 다 쿠버네티스가 뜨니까 후백 컨트롤 해가지고 get 팟즈 하면 얘도 당연히 떠요. 자, 27L4GL을 죽였고 죽은 자리에 MQXG6가 생긴 거를 대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죽일 거예요. 또 죽여보겠어. 클리어. 한 먼저 하고 이번에 죽일 애는 7L이 아니고 얘예요. 얘를 죽이라고 할 거고 얘는 죽는 걸 보려고. 자, 여기서 잽싸게 엔터를 친 다음에 죽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아래로 내려가면
일단 확보해야지, 이미지 화면을. 0-2가 두 개 있어요. 0-2가. 셋으로 줄었고, 러닝이죠. 자, 죽인 거는 MQXG6예요. 죽어가는 과정을 봅시다. 딱 치자마자 딜리티드가 나왔죠?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MQXG6가 있었는데 MQXG6를 죽이라고 했더니 터미네이팅이 들어가요. 하지만 상태는 2x2 레디 상태예요. 그런데 보게 되면 터미네이션과 동시에 컨테이너 크리에이션조차 동작을 들어가고 NJKBW란 이름인데 0/2라는 건 아직 못 살아났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둘이 동시에 터미네이팅, 컨테이너 크리에이팅이 유지되는 상황이 나오고요. 이때까지 쭉 유지가 되다가 쭉 유지가 되고 쭉 유지가 되다가 사라졌어요. 누가 사라졌어요? 내가 죽인 MQ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NJ만 현재 있고 다른 애들은 계속 러닝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쭉 내려가다가 NJ가 2-2로 해가지고 살아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리플리카 셋이라는 게 진짜로 3개를 돌려주세요 했더니 3개를 돌리고 있고 3개를 돌리고 있다가 하나가 죽는 거를 확인한 후 그 죽어있는 애를 대체할 애를 실행시키는 거를 실제로 우리가 확인한 거를 눈에서 볼 수가 있었죠. 정말 이런 식으로 동작이 이루어진다는 거, 정말 이런 식으로 동작이 이루어지니 우리 쿠버네티스가 얼마나 이 리플리케이션 컨트롤 같은 애들이 똘똘한가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 되게 많은 정보를 저장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몇 페이지였더라? 28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는 명령 describe를 리플리카 셋에 한번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3개 만들어진 것만 봤었는데 궁금하잖아. 지금 우리가 팟을 하나 죽여봤는데 이거는 기록이 돼 있을까? 그러면 kube control describe replica set my replica set 치면 나오죠? 3개가 아니에요. 지금은 중간에 교수님이 한번 날려봤었고 하나 더 날렸었죠. 보는 것과 같이 5개 만들었었다 라는 기록이 나와요.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실제로 만든 그 리플리카 셋을 디플로이 해보고 기본적으로 상황도 보고 죽였다도 보고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이 셀렉터예요. 셀렉터. 우리 셀렉터를 몇 개 줬어요. 앱은 my little pot, 앱은 my replica set 이렇게 할 수 있게 셋을 어디다 걸었어요? 앱은 my little pot, 앱은 my replica set. 그래서 내가 라벨을 건 게 있었죠. 따라서 이 명령들을 실행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날리고 밑으로 내릴게요. 클리어 한 다음에 처음에 명령은 팟하고 리플리카스 디플로이먼트 중에서 셀렉터로 내가 잡을 건데 그룹을 잡을 건데 앱이 마이리를 파신 거 보는 것처럼 앱이 마이리를 파신 애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해서 이번에는 뭐다? 마이 리플리카 셋으로 되어 있는 애를 찾아서 보여주세요. 마이 리플리카 셋으로 되어 있는 거 보여주세요. 마이 리플리카 셋이라는 키워드에 맞는 애, 앱이 되어 있는 애 누구예요? 하나밖에 없죠. 뭐 마이 리플리카 셋으로 되어 있는 앱을 가지고 있는 애는 리플리카 셋 하나니까 리플리카 셋이 하나 잡힌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내가 원하는 애들을 아까 라벨을 주고 그거를 셀렉터라는 옵션을 줘가지고 그 값을 갖는 애들을 찾아서 하는 것도 보여줬어요.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청소하고 나가야죠. 어떻게 한다? 후백 컨트롤 딜리트 그 다음에 디플로이 했던 우리가 지금 어플라이 했었던 얌 파일을 지워요. 지워졌죠? 자, 깨끗하게 지워졌는지 항상 청소하고 나가야 돼요. 대장 말고는 없네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마쳤으니까 여기서 미니 900 스탑하면 이제 멈추는 작업을 하겠죠?
자, 그래서 정리된 것까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미니, 쿠베, 인터스. 모두 다 스탑된 상황인 거를 또 이런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실습을 마치겠고, 미니쿠베가 호스트 컴퓨터에 깔려 있고 그것을 구동했고 우리가 가장 간단한 형태의 팟 하나가 들어가 있는 얌 파일을 어플라이 해봤고 팟 3개짜리 리플리카 셋을 요청해서 리플리카 컨트롤러가 작업해주는 거를 봤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뭔가를 보는 get 명령도 여러 했고 뭐 죽여보는 딜리트도 해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동작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이력을 보는 디스크라이브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셀렉터 옵션을 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필드의 값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이렇게 추려서 볼 수 있는 작업을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리플리카 셋도 그렇고 우리가 방금 콧도 그런데 이런 애들 다 오브젝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클래스라는 개념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고 거기서 우리가 도출하는 걸 오브젝트라고 얘기하듯이 맞아요. 쿠버네티스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양한 오브젝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다큐멘트를 한번 구경을 하고요. 쿠버네티스 명령도 상당히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그 쿠버네티스 커맨드에 대한 그 필요할 때 가서 볼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가서 오늘 수업에서 등장했었던 애들도 좀 구경하면 좋을 겁니다. 아울러 다 알고 있겠지만 강의 노트 뒤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나온 수업에 대한 그 실습 명령들이 다 있어요. 따라서 이제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할 건데 무슨 명령을 어떻게 했더라? 그러면 이 뒷부분에 있는 자료들 봐가면서 이해를 잘 하도록 합시다. 자, 따라서 오늘까지 쿠버네티스 미니쿱에 다 설치돼서 이 실습 다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실습의 내용은 방금 본 것처럼 동영상에서 일일이 실행하면서 촬영하고 설명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해당하는 부분들 들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